안녕하세요. 칭리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태도에 관하여 나를 살아가게 하는 가치들, 임경선 에세이, 출판사 한겨레 출판. 임경선 12년간의 직장생활을 거쳐 11년째 전업으로 글을 쓰고 있다. 일과 사랑, 인간관계와 삶의 태도에 대해 쓰는 것을 좋아한다.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 캣 우먼이라는 별칭으로 인생 상담을 하기도 했다. 이분은 산문집, 소설집, 다수의 책을 쓰신 분입니다. 최근작으로는 에세이, 자유로울 것 등이 있다. 서문, 어떻게를 대답하다. 태도란 어떻게라는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의 문제로 그 사람을 가장 그 사람답게 만드는 고유 자산이다. 나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삶의 태도들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 태도들의 틀 안에서 개별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다. 최대한 말을 아끼고 내가 가장 신뢰하는 5개의 핵심적인 태도들을 선별했다. 또한 어느 쪽을 선택하든 읽는 것이 반드시 있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아량이 있었으면 좋겠다. 살아가는 태도들에 대한 글을 쓰면서 내가 나 자신과 기쁘게 맺은 약속들이다. 2015년 초봄에 임경선. 차례 1부 자발성, 2부 관대함, 3부 정직함, 4부 성실함, 5부 공정함. 부록으로는 대담, 어떤 태도를 가질 때가 내가 가장 충만한가? 임경선, 김현철, 정신과 전문의. 생각의 순간, 흔히들 내가 무엇을 진심으로 원하는지 알려면 자기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라고 한다. 나의 육체는 항상 나와 함께하기에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언제라도 가능하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나는 스스로를 소외시키며 내 안에 담긴 생각은 화석처럼 굳어있다. 나의 생각을 끄집어내거나 마주하는 일은 어색하고 쑥스럽다. 그래서 책에서 발견한 좋은 글귀를 옮겨 써보기도 하고 자극을 받기 위해 강연을 들으러 가기도 한다. 조금 더 투자한다면 홀로 멀리 여행을 떠날 수도 있겠다. 몰랐던 나의 진심을 낯선 환경에서는 알 수 있을 것만 같다. 내가 현재 살고 있지 않는 인생. 재능이나 운을 논하기 이전에 노력부터 하기가 버거운 것이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 운이라는 그 불확실성마저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시무룩하게 만든다. 그렇다고 인생을 놔버릴 수는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나가야 무엇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 2005년 암 수술을 받고 회사에 휴직계를 내려다가 사표를 썼다. 꼼짝달싹 못하고 집에서 누워있는 일은 너무나 힘들었고 이럴 바엔 회사에 나가서 살살 일하는 게 정신적으로 편할 것 같았다. 한참 뻗어가야 할 30 중반의 커리어 단절도 너무 섣부른 선택이 아니었을까 후회한 적도 있었다. 12년간 하루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내던 일 중독자의 습성이 몸과 정신에 각인되어 있으니 자꾸 회사 쪽으로 안테나가 뻗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사람이 일하는 곳 그 어디라도 절대적으로 즐겁고 보람찬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일의 재미는 스스로 찾아야 하는 주관적인 문제다. 일이 내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일의 가능성에 기회를 줄 생각을 해보면 안 되는 것일까?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해서 말이다. 일이 지루하다라고 투덜대기 전에 그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라면서 고민을 해보면 안 되는 것일까? 작가 레이먼드 챈들러는 에세이 나는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나에서 시크하게 말한다. 영감이 떠오르든 말든 일단 정해진 시간에 책상에 앉는 사람만이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서로를 사랑한다면 힘 닿는 데까지 자유롭게 해줘야 할 것이다. 상대의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으니 상대의 사생활을 지켜준다. 아무리 가까워도 인간으로서의 예의, 선을 넘지 않도록 한다. 사랑으로 협박하지 않고 내가 설치한 덫에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까라며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다. 사랑은 이래야만 해 라며 자꾸 사랑을 정의하고 범위를 좁히는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다며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넓혀줘야 한다. 타인의 시선이나 주변의 상식과 기대치에 얽매이지도 말아야 한다. 예전 같지 않다 싶은 상황일 때는 잠시 시선을 일이나 다른 데로 돌리면서 시간을 얼마간 흘려보내는 것도 방법이다. 내가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로는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혼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 이런 일에 너무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연애를 하면 고통스러워도 손해를 본다고 해도 상처받는다고 해도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을 해두어야 할 것 같다. 관대함.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만큼 상대의 마음도 이해한다. 나의 사랑만은 특별하니까. 사랑한 만큼 이별 후 미움의 감정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영화 500일의 썸머에서 남자 주인공 톰은 썸머에게 대차게 차인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보는 일인데 언제부턴가 썸머는 나 피곤해, 나 졸려, 나 바빠라며 보지 않으려고 한다. 서로를 좋아한다는 증거는 사실 무척 간단하다.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간절히 보고 또 보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누군가 한쪽은 그 노력을 언젠가부터 하질 않게 된다. 이별은 신체 증상에서 시작된다. 처음 이별을 직감하면 마음이 타들어가고 헤어지자는 말이 상대 입 밖에 나오는 순간 가슴이 찢어진다. 혼자 이별의 무게를 떠안아야 할 때 심장에 뚫린 구멍들로 상처는 시큰시큰 아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관계가 끝났음을 받아들일 때의 먹먹한 느낌,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단칼에 이별하지 못하기 때문에도 고통은 더 지속된다. 먼저 누군가가 관계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미 관계는 이별에 들어선 거나 다름없지만 관계가 완전히 마침표를 찍기까지는 이래저래 부침을 겪는다. 사람을 헷갈리게 반복한다. 센 척, 약한 척, 괜찮은 척, 미친 척. 진짜로 헤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척을 해야 하는지. 이별을 지체시키는 것은 덜 사랑한 자의 희망 고문 때문이기도 하다. 각자가 마음이 정리되는 타이밍이 다르다 보니 더 사랑한 사람이 마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덜 사랑한 사람이 도와줘야 하는데 대신 그들은 선이나 예의를 빌미삼아 의도치 않은 희망 고문을 한다. 지금 뭐해?처럼 과거의 여느 일상을 연상시키는 다정한 말투, 뜬금없는 잘 지내니? 같은 안부 인사, 괜히 블로그에 의미심장한 댓글을 남기는가 하면 SNS에 치고 빠지는 듯 관심글을 찍고 좋아요를 누른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사랑하기도 사랑하는, 마음이 식기도 하는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헤어지는 것에는 그 누구의 잘잘못도 없다. 그래서 그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나의 정직한 속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원한다면 분명 그를 놔주긴 해야 할 것 같다. 고통스러울지언정 상대의 이기적인 마음도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의 아픈 마음을 보듬는 만큼 상대의 마음도 관대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혼자서 잘 서 있을 수 있어야 타인과 함께 있을 때도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마음이 통하지 않은 누군가로 공허함을 가짜로 채우기보단 차라리 그 비어있는 시간을 들일 있는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 낫다. 그래야만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들과 있어야 진정으로 나답고 편안할 수 있을지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를 가급적이면 관리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제한된 인생의 시간 속에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데에 시간과 마음을 더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스트레스를 주는 인간관계 문제들에 대해 나는 다음의 3가지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1. 정면 돌파. 2. 피하기. 3. 놔주기.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천사와 악마가 공존한다. 겉으로 천사라도 상대의 어떤 특정한 기질이 나의 내밀한 부분을 불편하게 하는 버튼을 누르면 그 사람은 악마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도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특정하게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뭔가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희망이 없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다. 친구의 친구가 반드시 내 친구가 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 알고 보니 내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아주 친한 사이임을 발견하고 당황하는 경우도 많다. 책은 이제 사양 산업이다. 책은 팔리지 않는다. 유명해야 팔린다. 일단 이름을 알려야 한다. 혹은 한국에서 작가로 인정받으려면 정식으로 등단을 해야 된다. 전통 문학 작가가 아니면 진짜 작가가 아니다. 이런 세상은 원래 그래 같은 명제에 나는 어쩐지 반항하고 싶어진다. 지금으로서는 그 반항과 저항의 방식이기 기왕이면 창의적이고 지속적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건 그것대로 괜찮은 삶의 방식이라 생각한다. 어떤 일을 어디서 하더라도 일의 본질은 같다. 최선을 다해야 하고 사람들과 조율할 줄 알아야 하고 규칙을 따라야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조직 생활도 나의 지울 수 없는 과거이자 지금의 내가 만들어진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곳임을 인정한다. 변화 이전의 모습이 악이고 변화 이후의 모습이 반드시 선은 아니다. 변화가 생기면 사람은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려고 애쓰는 것보다 자신이 그가 무의식적으로 쌓아온 좋은 것들을 소중히 살려내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가치를 가져다 두는지 모른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자신이 좋아하는 일 혹은 자신이 꿈꾸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강박은 버려도 좋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인생은 살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하고 싶었고 시도나 노력도 해보았지만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지금 이 일을 한다. 그리고 이 일에선 내가 좋아하는 요소도 분명히 몇 가지 있다는 것도 존중받아야 할 삶의 방식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던질 이유도 없다. 타인과의 비교, 남과의 비교는 모두를 일생에 걸쳐 꽤 오랫동안 괴롭히는 문제다. 외모 비교, 학교 비교, 직장 비교, 결혼 비교 등의 비교의 주제는 끝도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한 비교, 자학이 끝나면 그 다음엔 자식을 낳아 아이의 외모 비교, 학교 비교, 직장 비교, 끝도 없는 네버엔딩 스토리다. 특히 10대나 20대 때는
주변 또래들과 비교를 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창 여러 사람들을 접할 때이고 그 나이에 질투심이나 열등감이 있는 건 그만큼 뜨겁고 아직 미지의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도 30대 중반까지는 우울감과 열등감, 비교와 질투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다. 비교를 통해 내가 변화하려면 질투가 나를 삼켜버리게 놔두기보다 그렇다면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서 비교 자학 대신 나 개인의 목표를 보다 세심하게 구체화 해나가도록 한다. 그런 태도를 가지면 반짝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느덧 질투라는 감정 대신 자극을 받아 그들의 좋은 부분을 순수하게 담고 싶어진다.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간과 기력으로 나의 일을 하기로 한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상대보다 나에 대한 일만의 진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 초점을 상대에게 두기보다 자신의 마음에 먼저 두어야 할 것이다. 타인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쉽다.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것이 어려울 뿐이다. 내가 어느 순간 타인에 대한 비난으로 열을 올린다면 나는 그것을 내 안의 공허함과 불안함에 시선을 돌리라는 자가 신호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작은 것은 흘려보내고 큰 것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도 챙겨야 나중에 큰 것도 챙길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담합의 유혹에 내가 설득당할 때 잘못된 관행은 점점 고착될 수밖에 없다. 잘못된 관행에 감각적으로 경종이 울리면 어떻게든 바로잡고 넘어가고 싶다. 그런 예민함이라면 대환영이다. 부탁과 거절, 한국에서는 관계를 오래 맺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친구는 오래 묶일수록 좋다는 말이 있지만 오래 묶일수록 독이 되는 관계도 있다. 도중에 분명히 썩어가는데 과감히 잘라내지 못했을 때이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고 나 또한 그 사이에 변했을 수도 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래도 여전히 그 친구에 대해 좋아하는 부분이 남아있다면 그 부분을 보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지만 그 친구에 대해서 내가 좋아했던 점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면 놔줘야 할 때다. 인간의 관계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기 때문에 그걸 거역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대어색한 일이다. 현재 내가 놓인 환경에서 마음이 맞는 새 친구가 생기기도 하고 자연스레 멀어져가는 친구도 있다. 친구를 관리하는 일은 내가 괜찮고 의리 있는 인간임을 세상에 공표하기 위한 전시용 우정 관계에 가깝지 않을까? 밀물과 썰물 사이에 어느덧 내 곁을 여전히 자연스럽게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의 내 사랑스러운 벗이다.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연애에 있어서도 거절을 잘할 줄 아는 것이 상대를 도와주는 것이다. 부록으로 이렇게 뒷부분에는 대담, 어떤 태도를 가질 때 내가 가장 충만한가, 임경선과 김현철, 정신과 전문의의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은 은근히 태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아주 깊이 있게 이분의 글이 저는 정말 깊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동감하는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만 소개해드렸고요. 정말 이 책은 인생의 태도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요. 제가 이분의 마음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글들이 참 많아서 좋았던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데요.
꼭 이 책 추천하고 싶습니다.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